출근 전 3시간 자고 출근하고 퇴근해도 3시간, 4시간 자면 눈이 떠집니다. 깊게 잠든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지만 정신은 여전히 멍합니다.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들이켜도 몸 안에서 피로가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습관처럼, 기계처럼.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바짝 말라있고 표정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오늘은 또 무슨 고장이 터질지, 누가 나를 부를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무전기가 울리면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입에 붙은 지 오래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옥상까지 오르내립니다. 누구도 내 일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내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결국 또 손이 나갑니다. 왜냐면 내일은 더 바쁠 테니까요. 퇴근 후엔 집에 와서 누워도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거 제대로 잠갔나? 내일 회의 때 뭐 보고 하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결국 겨우 잠이 들면 3시간 뒤 알람이 울립니다. 이 생활을 5년째 반복하다 보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귀찮고 대화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공부를 하려 해도, 책 한 장 넘기면 졸음이 쏟아지고, 운동을 하려 해도 하루 하고 나면 3일은 근육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퇴근하고 밥 먹고 누워서 유튜브나 보다 보면 벌써 새벽 2시가 되죠. 이젠 그게 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망가지겠다.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출근을 합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죠. 몸이 무너지고 정신이 피폐해져도 이상하게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책임감, 생활비, 경력, 가족, 여러 가지 이유가 머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무감각입니다. 이젠 화도 잘 안 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민원이 터져도, 소장이 불러도,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가? 아파트 현장이라는 곳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다른 일이 생깁니다. 누수, 냉장고, 폐기물, 세입자 문제,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끝에는 항상 시설기사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결은 우리가 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말합니다. 시설은 멘탈 싸움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결국 일을 끝내야 퇴근할 수 있고, 퇴근해도 머릿속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쌓여가는 피로는 몸이 아니라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 다들 힘들다, 이런 말로 넘어가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그 말이 더 아픕니다. 힘들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설관리인들입니다. 이 일은 몸으로 버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낮엔 근무, 밤엔 당직, 그 사이에 짧게 자는 게 생활이 되면 그게 그냥 내 리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그 리듬을 견디지 못할 때가 옵니다. 출근해서 점심 전까진 괜찮습니다. 커피 2잔 정도 마시면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면 눈이 자꾸 감깁니다. 정신은 멍하고 귀에 들어오는 말이 반은 흘러갑니다. 누가 불러도 바로 반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고 다시 물으면 상대가 살짝 짜증을 냅니다. 그 순간 속으로 나 진짜 늙었구나 느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도 느려집니다. 예전엔 바로 감 잡았던 설비 이상도 이젠 한 박자 늦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한 박자가 결국 사고로 이어질까봐 계속 긴장한 채로 일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악순환이죠. 휴무 날엔 푹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쉴 때도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휴대폰 무전기 소리만 비슷해도 몸이 벌떡 일어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나 불렀나, 비상인가, 이게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게 시설 1의 무서운 점입니다. 쉬는 중에도 완전히 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말에도 집에만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면 대화도 어색합니다. 회사 얘기밖에 안 하니까요. 요즘 어때? 이 질문 하나에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냥 뭐 버티고 있지, 결국 그 말밖에 못합니다. 집에서는 가족과 대화도 줄어듭니다. 애들이 아빠 왜 맨날 누워있어?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다 보면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또 문제입니다. 점점 가족 사이 거리도 멀어지고 결국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도 모르게 버럭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사람이 각지고 예민해집니다. 민원 하나 들어와도 평정심이 깨지고 상사 말투 하나에도 속이 뒤틀립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겼던 일인데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하루에도 10번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막상 그만두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밖에 없으니까요. 전직하려고 자격증 공부를 해보지만 책을 펴면 눈이 감깁니다. 조금만 읽어도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도 합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냥 지친 겁니다. 운동이라도 해볼까 싶어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한번 다녀오면 일주일은 못 갑니다. 피곤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귀찮습니다. 이게 바로 번아웃이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다 타버린 상태. 일할 땐 자동으로 움직이고 퇴근하면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기쁨도 기대도 욕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내일 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회사에선 요즘 왜 이렇게 무표정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기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진짜로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가 힘들다 말하면 위로해주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어느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똑같아집니다. 괜찮아요. 다 그래요. 버텨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누구 하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시설관리 5년 차쯤 되면 몸의 피로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무감각입니다. 처음엔 이 일 힘들다고 느끼지만 나중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게 익숙해지는 순간 사람이 점점 텅 비어갑니다. 이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압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이상하다. 그 느낌이 뭔지 다들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일의 후유증입니다. 누가 때리거나 소리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매일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 어느새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웃음도 사라지고 감정도 묻어지고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컨디션은 엉망이었지만 뭐 다들 그런 거니까요. 오늘도 별일 없으면 좋겠다. 이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또 일이 터졌습니다. 2층 공실이 하나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사 나간 세대인데 냉장고가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냄새가 올라온다고 입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그 말 듣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냉장고? 아파트에서 냉장고 민원 들어오면 100% 피곤합니다. 막상 가봤더니 문 앞부터 냄새가 납니다. 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냄새가 코를 때립니다. 콧속이 얼얼할 정도로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씨, 나도 모르게 욕이 새어나옵니다. 문제는 그 냉장고를 누가 치우냐는 겁니다. 입주민은 이미 이사 나갔고 미화팀은 업체 불러야죠 하고 넘깁니다. 근데 청소업체는 그건 냉장고 안내 용무는 안 합니다. 결국 그 중간에 낀 사람이 시설팀입니다. 항상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건 내 일 아니야 싶은 일 결국 우리가 합니다. 그냥 냉장고 문 닫아놓고 세입자한테 연락하면 안 되나? 그렇게 말했지만 위에서는 지금 냄새 때문에 민원 심합니다라네요. 결국 장갑 끼고 마스크 2겹 쓰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 안에는요, 이게 음식인지 생물인지 모를 것들이 가득 썩어 있었습니다. 벌레도 있고 물도 고여있고 그 냄새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짜로 내가 뭐하는 인생이지 싶었습니다. 나는 전기설비 관리하러 들어왔지 이런 거 치우러 온 게 아닌데. 그 생각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나면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원 해결됐죠? 한마디로 끝납니다. 칭찬도 인정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시설입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번엔 3층 공용복도에 버려진 냉장고. 입주 예정자 들어온다며 빨리 치워달랍니다. 그때는 진짜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걸 왜 우리가 해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냉장고를 옮기며 땀을 흘리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그때부터였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내 일이냐 아니다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시키면 합니다. 왜냐면 싸워봤자 나만 피곤하니까요. 그렇게 감정이 닳고 닳습니다. 사람이 둔해지고 불합리한 일에도 그냥 웃습니다. 예전에는 말이라도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귀찮습니다. 그냥 시키면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왜 나는 또 말 안 했지? 왜 또 그냥 했을까? 그러다 잠듭니다. 그게 시설 1의 현실입니다. 현장은 늘 돌아갑니다. 사람은 바뀌고 민원은 계속 오고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달아 없어집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냐고 그저 다음 것도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탁 하고 부서집니다. 이 일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조금씩 매일매일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로보다 더 무서운 건 무감정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은 수십 번 들었지만 막상 사표를 쓸 용기는 없습니다. 이 일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누릅니다. 몸은 이미 한계인데 생활은 그대로니까요. 월세, 대출, 학비, 보험료, 쉬면 바로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근합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오늘은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만 되뇌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늘 예상 바뀝니다. 조용하면 불안하고 하루만 평온해도 그게 이상합니다. 민원 하나가 들어오면 다시 긴장감이 몸을 꽉 조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동료랑 커피 마시며 잠깐 쉬어도 표정이 다 똑같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압니다. 우리 진짜 많이 지쳤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일이 미워 죽겠는데 막상 며칠 쉬면 허전합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현장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내가 빠지면 누가 그 일하지 그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덫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들 버팁니다. 몸이 아파도 잠이 모자라도 이상하게 출근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설 일은 사람을 닳게 만들면서도 그 사람을 잡아두는 일입니다. 그만두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막상 떠나면 공허합니다. 왜냐면 이 일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버티게도 만들었거든요. 어느새 이 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무전기 소리, 발전기 냄새, 형광등 불빛, 퇴근 직전 울리는 민원 전화까지 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그 냄새로, 다시 그 피로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네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솔직한 말일 겁니다. 어느 날 문득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고 어깨가 처지고 눈이 풀린 사람. 저게 나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언제부턴가 웃음을 잃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도 맛있는 밥도 좋은 노래도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닳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사람이 점점 비워집니다. 그런데도 내일이 오면 또 출근을 합니다. 그게 더 슬픕니다.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압니다. 몸이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건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가 건물은 멈추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멈출 수도 없는 겁니다. 건물이 돌아가야 하니까,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 냉난방이 멈추면 민원이 폭주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하루를 버팁니다. 시설관리라는 일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묵묵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느라 정작 나를 관리하지 못합니다. 매일 점검표를 들고 기계는 꼼꼼히 챙기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누수, 냉난방, 전기, 소방, 발전기 이 모든 건 고치면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다릅니다. 한번 금이 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최근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괜찮아요. 다 그래요.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인들은 다 압니다. 이 일은 마음이 단단해야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매일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를 챙겨야 합니다. 퇴근 후 10분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눈을 감으세요. 무전기 소리, 민원 전화, 상사 목소리 그 모든 걸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게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언젠가 나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시설이라는 일은 기계를 다루는 일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 사람 중에는 바로 당신 자신도 있습니다. 기계는 과부하가 걸리면 알람이 울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더는 못하겠다 그 말이 터져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마음의 알람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면 그걸 외면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이곳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라는 이름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당신처럼 현장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샘 교대 근무 중에 퇴근 후에 조용히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누가 가르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업종, 같은 인생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곳입니다. 여기선 민원 대신 공감이 오고 갑니다. 지시 대신 위로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피로 대신 연결이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시설이라는 일은 혼자 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때야 비로소 버틸 힘이 생깁니다. 시설워크는 그런 공간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같은 시설인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웃고 가끔은 욕하면서도 공감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닐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검색창에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 딱 한 번만 들어와 보면 압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린 모두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설비와 싸우고 민원과 싸우고 피로와 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겪는 그 하루, 그 피로, 그 한숨.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설비만 돌보지 말고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딱 5분만이라도 내 마음의 전원을 꺼두세요. 그게 진짜 유지관리입니다.